3월 30일 목요일입니다. 3월 30일 목요일 하태민 경제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그 어디에도 여러분이 만날 수 없는 특급 참모입니다. 하태민 경제TV 시작하겠는데, 어제 미국 시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우리한테 고민을 던져주는 대목인데요. 어제 나스닥이 1.8% 올랐습니다. 1.8% 올랐고,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도 좀 올랐어요. 네. 그 다음에 금값 같은 경우는 주춤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미국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 금융시장이 어제 은행주도 많이 올랐는데, 특히 그 속에서 눈에 띄는 덕목이 마이크론이 올랐다는 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하이닉스 같은 성격의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성격의 종목인데요. 네. 어제 올라도 그냥 오른 게 아니고 한 7% 올랐네요. 상승폭도 크고, 지난 2월에 전고점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 오른 거는 반가운데 우리한테 큰 고민을 던져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번에 마이크론이 지금 8월 결산입니다. 8월. 그래서 9월 11월이 1분기고요. 그 다음에 12월부터 2월까지가, 요게 2분기예요. 2분기 실적을 어제 내놨는데, 매출 37억 달러에 순이익이 21억 달러, 영업이익이 21억 달러 적자가 났습니다. 참, 37억 달러 팔아서 반 이상의 적자를 본다. 참 공포스러운 얘기죠. 어느 회사가 예를 들어서 370억 매출했는데 210억 적자 났다. 우와.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 주가가 왜 올랐느냐? 이 CEO가 작년에 이 2분기에 재고를 떨어버렸어. 재고를 한 14억 달러 정도 재고 손실을 반영했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재고는 점점 줄어들 거야. 재고 부담은 사라졌어. 그러니까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회복될 거다. 이런 전망이 주의를 이루었다 그럽니다. 참 깝깝한 얘기죠. 이게 왜 깝깝하냐? 참 우선 이걸로 본다면, 이러면서 마이크론만 오른 게 아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장비사들도 한 3% 정도 올랐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 중심으로 해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힘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런 흐름인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강세를 보일 환경이다. 그래서 오늘은 또 소부장, IT 이들이 좀 고개를 들고, 이 분위기에 봐서는 2차 전지가 오늘은 좀 소강 상태를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데, 오늘 2차 전지와 이 소부장 IT 간에 좀 삿바싸움이, 주도권 경쟁이 삿바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고민이 이겁니다. 첫째, 이제 그래, 좋아. 지금 1분기가 저점이야. 2분기부터 회복된다 쳐. 근데 지금 1분기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좀 있으면 4월 들어가면 이제 1, 4분기 잠정 실적이 내놓겠죠. 그럼 막상 받아본 성적표는 마이크론처럼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만 안 좋겠습니까? IT, PCB 업종이니 소부장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을 겁니다. 대체로. 그 안 좋은 성적표를 보면 우리가 또 움찔하죠. 사람이. 아무리 1분기를 저점으로 앞으로 회복될 거야 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막상 손에 쥐는 성적표를 보면 움찔하게 되거든요. 참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쨌거나 좋아, 1분기 저점이야 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1분기를 저점이야 하는 거 너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1분기는 예를 들어 1분기는 저점이야, 2분기 또 회복돼 이러면 좋은데, 1분기 저점이야, 그래서 2분기부터 쭉 이렇게 갈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5G 좀 실제로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하나증권의 5G 통신장비 담당하는 분 리포트는요, 항상 좋대. 근데 항상 그렇게 실적이 나온 적도 없고, 항상 실망만 줬어요. 근데 그분이 베스트 애널리스트 됐더라고요. 참, 웃기는 얘기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하면 괜찮은데, 1분기를 저점으로 쭉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참 고민입니다, 고민. 그래서 고민을 던져주는데요. 그래서 과연 이때, 오늘은 어쨌거나 삼성전자 등이 강세를 보이겠으나 이게 이어진다는 보장이 있나? 네, 이게 이어질까? 네, 오늘은 강세를 보이지만 이게 이어질까? 글쎄요, 이게 우리가 고민입니다. 그 속에서 주도권 싸움이 뭐냐? 한다면요, 오늘은 2차 전지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 입장에 중요하죠. 미국의 IRA의 그 세부 지침 규정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터리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게 IRA의 보조금 규정을 받을 수 있어야 전기차에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4월 2일에는 테슬라가 1분기 전기차를 얼마나 고객에게 인도했느냐를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서 요게 또 2차 전지에 상당히, 그래서 마이크론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걸 중점적으로 볼 건데 마이크론이 절해버리니까, 근데 이번에 IRA 세부 지침 규정안 발표를 보면요, 이미 작년에 12월에 백스가 나왔어요. 백스가 나왔고 우리 정부도 계속 미국한테 뭐 요청도 하고 뭐 볼멘 소리도 하고 압박도 하고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핵심 광물 조달 범위를 꼭 FTA 아니더라도 인도네시아나 FTA 안 맺은 나라, 아르헨티나 이런 데도 좀 해달라. 아르헨티나에 um브레 모에르토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핵심 광물을 관련해서는 개별로 보지 말고 전체 속에서 좀 봐달라. 네, 일부 한두 개가 넘어가더라도 그 눈감아 달라. 네, 부품도 마찬가지다. 우리야 다 들여와서 하는 입장이니까 한두 개가 되더라도 그 한 개, 각각 한 개로씩만 적용하지 말고 이런 거죠. 했는데 정부에서도 그래서 작년 12월에 미국의 백스를 보면 FTA 안 한 국가에 추출했더라도 FTA 한 국가, FTA 체결한 국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해서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FTA 원산지를 FTA 체결국으로 인정하겠다. 이랬으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가공해서 하면 그것도 인정해 줄게. 이런 게 이미 작년 백스에 나와서 지금 오늘 세부 규정이, 미국 시간으로 오늘 세부 규정이, 세부 지침이 발표되겠지만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뒷방님 아시는군요. 그분이 워낙 유명합니다. 그죠? 워낙 유명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분 리포트는 아예 읽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좀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데가 코스모 신소재나 LNF 이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미국이 부품으로 봐가지고 하면 미국에서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만 그 보조금을 받는다.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요, 좀 코스모 신소재는 상대적으로 돈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좀 불리했는데 이런 규정이 되면 코스모 신소재, LNF는 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저렇게 비리비리 합니까? 그러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좀 상대적으로 자금력이라든지 그룹 배경이라든지 약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좀 긍정적일 거고, 당연히 우리나라는 여기 보면 소재에 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사실 광물 조달을 어떻게 하냐 이런 건데,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소재는 중국에서 다 들여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같은 쪽은 우리가 이제 소재를, 수산화 리튬을 직접 생산을 하는데요. 뭐
이런 내용이라면 뭐 러시아에서도 러시아의 연모가 되게 많거든요. 러시아라든지 타지키스탄이라든지 연모가 많은 나라로부터 네, 염수를 갖고 와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테슬라가 매 분기가 끝나면 1, 4분기가 끝나면 4월 2일 날 2, 4분기가 끝나면 네, 7월 2일 날 이렇게 분기의 차량을 우리가 몇 대 인도했다 발표를 하는데요. 이분이 42만 대입니다. 이걸 상회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향이 클 겁니다. 상회하면 역시 좋다. 하회하면 아 전기차 걱정인데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작년 1분기보다는 훨씬 많이 넣은 거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이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우선 콕스 오토모티브에서 이제 발표한 걸로 보면 1분기에 테슬라는 미국에서 18만 대 40% 걱정했다. 그 말은 가격을 싸게 하니까 수요가 늘었다. 가격 인하가 통했다. 그래서 40% 미국에서 40% 증가했고 상하이에서는 1, 2월에 한 14만 대. 지금 3월부터는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보조금 영향 때문에 작년 12월 작년 4분기에 중국이 보조금을 지금 끊어버렸잖아요. 전기차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이제 미리 사자 했다가 올 1분기를 좀 주춤한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중국에서도 뭐 견고하다. 그럼 중국, 미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고, 유럽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42만 대를 좀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수요가 생산을 훨씬 초과한다. 네. 생산 속도의 2배에 따라 주문을 받고 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었죠.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1분기 인도량은 42만 대를 상회하지 않겠느냐. 물론 하회하면 이건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전지를 이게 둘 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만약에 테슬라가 42만 대를 하회하고 예를 들어 41만 대다. 이렇게 되면 지금 소부장의 반도체 강세와 맞물려 가지고 반도체 쪽에 무게감이 실리면서 2차 전지가 좀 격한 조정을 받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미국 시간으로 4월 2일이니까 4월 2일은 일요일이네요. 그래서 이번 주말이 이번 4월 2일이 일요일이군요.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는 4월 3일 새벽쯤 되겠네요. 월요일날 우리 시장에 좀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시장은 결국은 이걸로 보면 이게 둘 다 좀 재료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늘은 2차 전지와 그 다음에 소부장 간의 탑박 싸움이 한번 될 것 같습니다. 힘겨루기를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냐?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2차 전지와 소부장이 서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빠지고 서로 엎치락 뒤치락 주거니 받거니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둘 싸움의 팽팽한 힘싸움이 되겠는데 과연 일단은 소부장은 지금 강세일 관계가 아닙니까? 오늘은 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거 순매수하면서 강세를 보일 환경인데 그 속에서 2차 전지가 과연 기주가 할지 아니면 나도 괜찮아 하면서 버틸지 이게 우리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어제 보셨지만 와 에코프로 정말 지금 에코프로가요 어제 또 뭐 참 놀라운 힘인데요. 에코프로가 어제 또 신고가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2차 전지의 선도주가 선도주가 아직 1급 선도주가 여전히 싱싱하다. 그러니까 선도주가 1차 선도주가 싱싱하니까 2차 3차 주식들이 여전히 운신의 폭이 크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2차 전지가 더더욱 지금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좀 2차 전지 코스닥 중심 2차 전지주가 유효하다. 제가 이렇게 어제
전망을 하고 데일리를 썼는데, 여기서 이제 싸울게. 네. 코스피, 반도체, 와의 오늘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어제 보면요, 야, 요즘 EM 플러스니 자이거리니 이런 주식도 황당하게 막 오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어쨌거나, 네,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인정, 주가는. 23490인데요. 여기도 자이걸도 뭐 LFP 배터리 뭐 한다 뭐 이러고 하는데, 또 EM 플러스 같은 경우도 그 언론의 뉴스도 크게 나고요. 막 어마어마한 기술을 건식 공정에 뭐 양극재 공정을 전극 공정을 개발했다 막 언론의 뉴스 내가지고 하는데, 그게 뭐 진리를 떠나서 어쨌거나 이런 시세를 놨다 하는 거는 인정해줘야죠. 주식이 꼭 항상 뭐 정확하고 좋은 주식만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이 아니잖아요. 시세는 시생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문제는 각자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뭐 이걸 뭐 신뢰한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신념대로 가시는 거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네, 제가 자꾸 전웅 박사 얘기는, 전웅 박사란 사람은 일단 미국 유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포스코에서 2010년부터 포스코의 리튬 사업을 총괄했던 2016년까지. 그 다음에 이분의 특허가 100개가 넘습니다. 지금 포스코에서 가장 강조하는, 움브레 모레터에서 가장 강조하는 포스 LX 기술도 전웅 박사 특허입니다. 그 특허를 보시면 발명가는 전웅으로 되어 있어요. 전용 실시권은 포스코가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근거가 있다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볼 수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회사가 뜬금없이 뭘 획기적인 개발했다 이러면 사실 우리가 그걸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요즘은 참 뉴스들이 그 인터넷 언론이 워낙 많아서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마지막에 폭탄이 내 손에 터지면 내가 죽는다 알고, 상투 터지기, 내 손에서 폭탄 터지기 전에 폭탄 돌리기를 하면 된다, 내가 손절매는 분명히 한다,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 거죠.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2차 전지 쪽은 워낙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주가가 막 급등하는 종목도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주식에 그런 곳이니까. 근데 우리는 대체로 좀 근거 있는 종목 위주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혹시 그런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은요, 이 종목은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내가 빨리빨리 매매해야지, 손절매 분명히 해야지, 네, 물렸다고 밀어두지 않아야지, 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강세를 보인 종목은 역시 에코프로. 어제는 하이드로리튬이 주총했잖아요. 주총해서 투자자들이, 주주들이 전웅 박사를 직접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 네, 내공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어제는 전액, 전해질 관련주들이 그동안 못 올랐다가 오랜만에 한번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시총 3차 천억짜리 개성 있는 종목들, 제가 에코앤드림, 켄트로스, 덕산테크코피아 이런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런 종목들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이런 회사들 탐방할 거예요. 최근에 에코앤드림하고 제이오의 애널리스트들이 탐방하고 다들 좋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은 이제 앞으로 탐방할 겁니다. 탐방에서 리포트가 나올 거예요. 아마 탐방하면 켄트로스나 덕산테크코피아도 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겁니다. 우리 하 대표님은 맨날 잠 안 자고 이런 걸 분석하니까, 이런 걸 체크하니까 알지만, 애널리스트들은 그 월급쟁이들은 좀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렇게 월급쟁이하고는 좀, 우리 프로페셔널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에 숲보다는 나무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시는데, 여기에 추가된 게 이제 소부장이네요. 그래서 제 고민이 그렇습니다. 지금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느루님께서 에코프로 BM이 공시가 있었나요?
이거 잠시 한번 보고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증가, 네, 얘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타법인 취득자금 에코프로 글로벌, 이게 뭐, 그 자회사입니다. 판매법인이죠. 이거는 뭐 별 의미 없습니다. 일상적인 기업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래서 지금 소부장이 지금 삼성전자가 되면 소부장 어떻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한미반도체 리포트 지금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미반도체와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데일리에서 그거는 써놨습니다. 뭐냐 하면 최근에 코스닥에 투신이 그나마 삽니다. 투신이 그나마 사는데 투신이 그나마 산 소부장을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 유니셈은 의외네요. 유진테크, SNS 이런 거를 지금 투신이 사고 있고 IT는 심텍, 네, 덕산네오록스. 덕산네오록스는 좀 뭐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나머지는 좀 지금은 조금 애매한 시기인데 어쨌든 투신은 이런 거 사고 있네요. 그러니까 결론 뭐냐 하면 삼성전자가 올라서 지금 소부장이 오를 분위기인데 그 중에 지금 어떤 걸 사야 됩니까? 이러면 참 제 입장도 깝깝하다.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종목들이 1분기 실적 성적표가 상당히 안 좋을 건데,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안 좋다 하면 삼성전자 가지고는 마이크론처럼 1분기가 안 좋은데 2분기부터 회복됩니다. 이런 논리로 움직일 수 있는데, 소부장이나 부품업체들은 그런 논리를 좀 중소기업들은 적용하기가 참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논리라서.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 대표님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어제 마이크론이 많이 올랐는데 뭐 좀 없습니까 하면 참 제가 추천드리기가 막막해요. 여기서 이 소부장 제가 머릿속에 다 있지만 이 종목 중에 야 지금 좀 상당히 좀 땡긴다 이런 종목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그나마 하면 레이크 머티리얼즈 정도는 원래는 반도체 업황이 나빠도 괜찮아질 것 같은데 레이크 머티리얼도 요즘 윗골이 좀 생기거든요. 그 외에는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최근에 탄력은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 반도체가 좀 높은데 그래서 뭐냐면 오늘 강세 출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오르는 거 잡았다가 내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인 거죠. 네. 이럴 줄 알고 어제 뭐 잡아놨다 이러면 뭐 오늘 고점에는 팔면 몰라도 그래서 지금은 사실 소부장은 저는 좀 중립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소부장 IT보다는 좀 2차전지 중심의 아니면 다른 업종이라도 개별 재료주 중심의 종목 발굴 접근이 적절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원은이 배터리 아저씨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초고순도 수단을 생산하고 있다. 저는 업계도 알아봤는데요. 네, 그런 사실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겠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만큼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게 굉장한 기초과학의 기술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네, 그건 업계에 계신 분들 혹시 제 애청자님 중에 업계에 계신 분이 있으면 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네, 그런 에코보르 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급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공급했다. 실제로 그런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HA681 제 이메일 네이버닷컴으로 네, 보내주시면 저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잘 되고 에코프로도 잘 되고 우리나라가 빨리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주류 언론들이 친중파가 많아서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잘 안 써서 그런데 중국이 그동안 우리나라를 업신여기는 발언을 한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와, 저게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할 정도로 외교적으로 결례한 것도 많고요. 우리나라 외무장관을 박대한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는 중국 대사관이 조선 총독부냐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무리한 짓을 많이 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원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가 소재를 중국으로 독립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배터리 산업은 위기로 갈 수 있다. 위기가 아니고 중국이 뭐 탄산리튬, 수산화 리튬 공급 안 하면 우리나라는 이자전지 못 만듭니다. 빨리 잘 됐으면 좋겠네요.